안녕하세요. 배경 아티스트 해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미완성 배경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얻은 다작의 지속 조건, 적정 난이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잘 완성해서 멋진 결과물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림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적정 난이도를 인지해서 셀프로 그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미완성 그림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림이 너무너무 버겁고 완성 하나 하는 것도 힘들고 끝나지 않은 작업을 하는 기분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게임을 비유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레벨 딱 10짜리 캐릭터인데 레벨 50짜리 던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몇 걸음 못 가서 죽어가지고 그 던전을 끝나지 못할 겁니다.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내가 되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책을 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죠. 반면에 내가 레벨 10인데 레벨 3짜리 던전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쉽죠. 그 3짜리 던전을 반복하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막막해서 괴롭지도 않은 그 적정 난이도를 찾는 것이 그림 작가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 작품 기초반 수업에 새로운 학생분이 오셔서 땡땡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림의 난이도 조절을 해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난이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괜찮지만 내 적정 난이도에 대해 모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난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도 그림을 그릴 때 본인의 적정 난이도에 대해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내가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다, 예쁜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인정 욕구에 매몰돼서 자기가 어떤 난이도를 해야 적절한지 살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그림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난이도야말로 그림을 멈추지 않고 많은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조건입니다. 너무 뻔하게 다 알아서 지루해서 그만두지도 않고 너무 어려워서 막막해서 그만두지도 않는 그 적정 난이도에 대한 지점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게임을 할 때는 우리의 적정 난이도가 알아서 다 표시가 되잖아요. 저는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즐겨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아이템 레벨보다 더 높은 컨텐츠를 즐기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게임에서 경고를 해줘요. 이 아이템 레벨로는 입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템 레벨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몬스터한테 덤빌 때 내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몬스터의 피통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거를 보면은 얘는 아직 내가 건드릴 깜냥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냥 도망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게임에서는 아이템 레벨이라는 수치로 우리한테 적정 난이도를 알려주듯이 우리도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이 나한테 적정 난이도인지 아닌지 쉴 새 없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켈란젤로만큼 정확하게 인체 해부학을 그리고 모네만큼 컬러를 잘 쓰고 피카소만큼 창의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난이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면 난이도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저한테는 이 그림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어려운 그림이었던 거죠. 어떤 것이 어려웠냐라고 물으신다면 저 뒷배경을 버드나무를 스케치를 안 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인물하고 가까이에 있는 인테리어 가구들만 디자인과 스케치를 끝내고 뒤에 있는 배경은 전혀 스케치를 안 한 채로 그냥 색칠하려고 하고 있는데 평소 굉장히 모든 것을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는 제 성격과 달리 이렇게 저 뒷배경을 스케치를 안 하고 남겨둔 이유는 저 버드나무라는 게 처음 그려보는 거라 스케치를 하기가 너무 귀찮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 저게 귀찮은 게 아니라 너무 저한테 어려운 거라서 제가 머리를 아주 많이 쓰면서 그릴 거를 아니까 귀찮아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 작업 습관과 달리 스케치를 하지 않은 채로 컬러 러프를 하기 시작했고 컬러 러프, 그러니까 완성본의 채색 느낌을 한번 보는 단계까지는 성공했지만 디테일 묘사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스케치를 하지 않은 나무를 채색으로만 완성하려니 굉장한 난이도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버드나무를 묘사하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나 지금 난이도의 벽에 부딪혔구나 라는 걸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바로 이 그림을 그만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큼 그렸는데 완성을 안 하고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만 난이도의 벽을 무시한 채로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 그림이 굉장히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지고 그림이 어려운 기억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릴 저의 재미있는 작품 생활을 위해서도 저는 그만둬야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현재 강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실력이 올랐지만 저 또한 끊임없이 제 난이도를 판단하면서 제가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신에게 맞는 적정 난이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게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 레벨 같은 수치를 통해서 정확히 나의 난이도를 판단을 해주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수치로 나의 실력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온라인에서 유명한 강사님들이 알려주시는 그림을 그린 지 1년 차에는 크로키를 하고 한 3년 차에는 모작을 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난이도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난이도의 지표를 따라서 그림을 연습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기의 주관적인 난이도를 챙기지 못할 때 벽에 부딪히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반드시 주관적으로 내 내면의 직감과 감정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내 난이도보다 높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그림의 버드나무를 그릴 때 느낌처럼 굉장히 막막하고 재미없고 괴롭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만약에 이게 너무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막막하고 기분도 나쁘고 전혀 즐겁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이 그림을 싫어하거나 여러분이 그림과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난이도를 맞추지 못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성장을 하려면은 어렵고 막막하고 힘든 게 당연 아닌가? 고통스러운 게 당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 고통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경험할 고통이라면은 힘들긴 하지만 괴롭진 않아요. 운동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저는 지금 잘 맞는 필라테스 쌤을 만나서 근육을 쓰면서 통증이 올 때까지 운동을 하는 걸 즐기지만 과거에 만성 통증이었던 저는 이 근육을 쓰는 것 자체가 안 돼서 누워서 숨 쉬고 호흡하는 것부터 개인 레슨 내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개인 레슨 받았던 요가 선생님한테 참 감사한 게 제 몸이 근육을 사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깨닫고 제 몸에 딱 맞는 수준의 운동을 시켜주신 거죠. 누워서 숨쉬기 운동이라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터무니없게 낮은 운동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아픈 저한테는 적정 난이도였던 거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적정 난이도가 올라서 저는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배경 투시도 모르고 인체도 모르고 그림을 그리는 완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시절에 어려운 거를 억지로 했다면 지금 같은 실력은 갖지 못했을 거예요. 뇌를 풀가동하는, 근육을 풀가동하는 그런 경험도 본인이 스스로에게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허락은 감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림이 지금 왜 이렇게 지루하고 괴롭기만 하지? 라는 걸 살피다가 나 지금 너무 어렵구나 라는 걸 딱 깨달아서 바로 그만둘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굉장히 괴로우시다면 그게 본인한테 맞는 난이도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림 실력으로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난이도가 나한테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인정 욕구에 매몰된 사람들입니다.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내 몸이 나타나는 신호, 너무 어렵고 힘들어, 괴로워 라는 느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장의 성장 속도 자체는 당연히 내 난이도를 존중하는 게 더 느리지만 지속 가능성은 어렵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채찍질하면서 어려운 난이도를 고집하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성장한 만큼 나를 꺾이게 만들어요.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내가 이 그림이라는 행위를 한다는 게 정말 재밌고 행복한 창작 작업이 아니라 나를 쥐어짜내는 고통의 작업으로 만듭니다. 고통으로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당장 빠르게 채찍질해서 달리게 만들 수는 있어도 감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아프게 됩니다. 근데 내 적정 난이도를 하게 되면 당장 눈앞에 부족한 내가 받아들이긴 힘들 수는 있어도 계속 멈추지 않고 작업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멈추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느리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거라고 말해드리는데요. 그게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그림 그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여러분이 현재 나한테 나타나는 신호, 어떤 게 괴롭고 힘든지를 살피면서 천천히 나에게 필요한 그림의 지속 조건을 찾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것이 나를 채찍질해서 빠르게 가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보다 더 크고 빠르고 풍요로운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한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이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제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림을 그리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그림 그리는 게 즐겁고, 그림을 그리지 않거나 돈을 벌지 않거나 작품 진행이 잘 안 될 때 전만큼 절망하거나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든 거죠. 여러분, 쉽게 나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게임할 때 내 난이도에 맞는 던전에 들어가면 그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재미가 있습니다. 레벨업을 하면 그 다음에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죠. 그리고 레벨이 0일 때도 그 단계에서 시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건너뛰고 말렙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에서도 지금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과 몸이 보내는 난이도의 신호에 귀 기울이셔서 다작하는 예술성을 활짝 꽃피우는 그러한 작품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